오늘은 상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도 너무 세죠. 부동산 고강도 규제로 인해서 돈이 시장에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은, 우리 코스피는요,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검은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으로는 미니멈, 최소 이동평균선인데 5거래일 동안 주가의 평균을 점점점점 선으로 이은 선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 깨지를 않죠. 4월 9일부터 시장이 상승했잖아요.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가, 폭탄 투하 이후부터 우리 코스피가 5일 이동평균선을 쭉 타고 올라왔어요.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캔들 개수만 한번 같이 세어볼게요. 제가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날만 세어보니까요, 무려 71 거래일이에요. 야, 대단하다, 그죠? 중간중간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종가 마무리되는 날은 뺐어요. 사실상 우리 시장은 7월 달부터 단기 숨고르기 조정이 좀 들어갔었죠. 7월, 8월, 9월. 그런데 숨고르기 조정 때에도요, 강하게 조정 들어온 때가 21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딱 3번이었어요. 3번. 여기가 8월 1일일 겁니다. 첫 번째가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깨는 날이 8월 1일. 맞나볼까요? 8월 1일 금요일 맞죠? 그리고 여기가 20일이군요. 8월 1일 날 20일 이평선 강하게 깼고, 8월 20일 수요일 날 20일 이평선 강하게 깼고, 요게 아마 9월 1일일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종합지수가 숨고르기 할 때 다음 섹터, 다음 후속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후속주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준과 틀로 투자 철학으로 잡을 건데, 그게 핵심 아니에요? 조, 방, 원, 지금 잘 나가는 금융까지 올라간 거 보고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가 아니라 다음 후속주를 어떤 기준과 틀로 투자 철학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8월 1일, 8월 20일, 9월 1일 종합지수가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숨고르기 조정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두려웠는지 뉴스 헤드라인이 심상치가 않을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이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요. 7월, 8월, 9월. 역시 SK하이닉스도 20일 이평선, 6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위협하면서 조정을 했지만, 우리 투자클럽은 여기서 이걸 샀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20만원 아래에서도 샀어요. 회원에게 경험담의 증거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이 숨고르기 할 때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을 체크해 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투자의 시작이 돼야 돼요. 이미 올라간 차트, 올라간 가격을 보고 그때 왜 안 샀니? 그때 샀을걸, 샀었어야 됐는데가 아니라 다음 후속주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일단 조방원 플러스 3200까지 3100, 3200 3200 위에서부터는 또다시 21선, 5일선을 타고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두 번째 노란색 박스로 이거는 색깔을 좀 변경할게요. 내부 색상을. 여기서는 반도체 투톱이 움직였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근데 보통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움직이면요, 나머지 애들이 움직임이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조방원 플러스 금융이 움직였잖아요. 공교롭게도 노란색 박스에서 반도체 투톱이 시가총액 1등, 2등이 움직이는 데에도 조방원 플러스 금융이 돌아가면서 올라와요. 평상시라면 반도체 투톱 시가총액 1등, 2등이 올라갈 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라면서 걔네들만 올라갔어요. 이번 장은 달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유동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바뀌었어요.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역사가 기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테마는 섹터는 지금과 같은 컨텐츠, 인터넷 기업들이 아니라 성장주 중에서도요, 니프티 피프티라고 하는 50개의 성장주들이 그때 당시에 시장을 이끌어갔대요. 지금으로 치면은 크라이슬러 같은, 포드 같은 자동차가 지금 테슬라 말고는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크라이슬러가, 포드 자동차가 성장주였대요. 그리고 던킨 도너츠 아세요? 던킨 도너츠도 그 당시에는 성장주였대요. 콜라도 그 당시에는 성장주였대요. 코카콜라.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인공지능 AI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칩,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이 지금 시대의 주도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 시장 불확실성 하나 해소될까 말까 대기 중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미중 화해 모드와 함께 관세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이 벌써 나오고 있던데 예상보다 양호해요. 특히 조방원 플러스 금융 끝내줍니다. 그리고 금반지도 끝내줍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데크에 더 이상 주문을 받아도 당장 배를 만들 수도 수리해 줄 수도 없을 정도로 3년에서 5년치 수주를 다 받은 상태라 그러죠. 방산 말할 것도 없어요. 러우 전쟁, 파리 전쟁부터 해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이어지면서 군소 물자 이걸 조달할 수 있는 제조업을 갖춘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유럽 독일도 아니고 바로 한국이 유일하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겁니다.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권사 예상 영업이익 보니까요. 엄청나요. 신용이 지금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신용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연 9.8%, 9.7%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 신용이자가 정말 비싸요. 법정 최고이자가 20%인가요? 15%인가요? 신용이자가 그렇게 비싸네요. 세네요. 그죠? 법정 최고이자 20%. 감사합니다.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특히 제가 강조하는 10월 15일 날 있었던 부동산 고강도 대책 이후에 코스피가 가파르게 날아가고 있어요. 부동산 규제로부터 시작된 머니무브. 돈이 풀리긴 풀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시장은 지금 강세장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올라간 걸 붙들고 아씨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이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종합지수가 7월 8월 9월 달에 숨고르기 할 때 조방원이 반도체 투톱 갈 때 숨고르기 할 때 우리가 뭔가 생각을 액션을 달리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 종합지수는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못 맞춰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최대한 확보해놓고 끌고 가는 종목군들에 집중해 주시되 5일선 이탈하는 저는 숨고르기라고 표현할게요. 조정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아마 생각보다 강한 조정은 안 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앞서 5가지 이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장이 강세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유동성 국면 전 세계적인 돈줄기가 사정없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AI 시대 반도체와 전력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AI 시대 트렌드 세 번째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국면 곧 경제에서 에이펙이 열린다 그러죠. 보니까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난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까지. 여러모로 서로 사이사이 좋게 지내면 우리 시장에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 국면. 그 다음에 생각보다 기업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탈 아직도 저평가예요. 우리 한국 시장 PBR이 얼마라고요? 1.25, 1.3 안 됩니다. 그런데 성장성 지표라고 하는 ROE 지표는요 6.7인가 6.8인가 그래요. 퍼는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역시 낮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 규제로 머니무무 되고 있는 것들이 강시장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정을 하면서 간다. 숨고르기는 하면서 간다.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할 때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봐야 되느냐? 금반지 중에서요. 제일 센 놈 있죠. 제일 센 놈을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을 1순위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조방원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있죠. 수익을 최소 30에서 50% 이상 확보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은 여윳돈이 있으면요. 조방원 돌파 나가는 거를 숨고르기 할 때 눌림에서 1순위로 피라미딩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전략이 좀 달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마이너스 음봉 나올 때 액션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숨고르기가요. 어떤 분들한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안겨주거든요. 그래서 장이 좋을 때 뜨거울 때 양봉에서 따라가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종합지수가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피라미딩 음봉시마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조방원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부담스러워. 비중이 커지면 조정 숨고르기 들어올 때 너무 힘들고 아플 수 있잖아요. 누구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럴 때에는 금반지를 피라미딩 1순위로 보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1순위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융하고 지주회사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송 제목에도 잡아놓았듯이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취득 후 의무 소가
저는 이걸 가장 포커스로 보고 있어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정안이? 여러분 그 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신국간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일본은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상법 개정을 하니까요. 지수가 인덱스가 5배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일본 기업들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거 뭐 있어요? 금융시장에 대해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잖아요. 우리도 미국처럼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별다른 혁신이 없어도요. 일본처럼 올라가요. 미국처럼 올라가요. 우리는 이제라도 그걸 한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